네, 다음 발표로는 곽재원 트래시버스터즈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곽재원 대표님께서는 문화 축제 기획을 하던 중에 축제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주목하셨고 단순히 주목을 넘어서 트래시버스터즈를 창업하셔서 문제 의식을 실천으로 바꾸신 이야기를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시버스터즈 대표를 맡고 있는 곽재원이고요. 먼저 이렇게 귀중한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발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사실 전공을 연극 영화를 했었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해서 한 10년 정도 공연 예술을 있다가 이제 축제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트래시버스터즈까지 창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쪽 계통에 있으면서 지금 저희는 이제 뭐 환경 스타트업이라는 이제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그 오늘 불러주신 이유가 이런 힘든 과정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아마 좀 힘을 받고 공연 예술계도 좀 지속 가능성을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모색하는 걸로 생각해서 아마 요 부분들을 좀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4년 정도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행사장 일회용품, 야구장 일회용품, 그리고 장례식장 일회용품, 그리고 카페 일회용품, 배달 음식 일회용품, 심지어 영화관까지도 일회용품. 1년에 1952만 톤의 일회용품들이 버려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률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심각한 문제 누군가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에서 아마 지금 여기 나이대를 좀 보니까 이 영화 이제 고스트버스터즈 저희 이제 트래시버스터즈라는 이름을 어디서 좀 이제 오마주를 따서 했는지 알 건데 요즘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젊은 분들은 그 고스트버스터즈라는 영화를 굉장히 좀 좋아했었고 고스트버스터 영화는 이제 뭐 유령을 퇴치하는 이제 과학자들의 얘기인데 저희는 사실 좀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좀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무겁고 담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유쾌하게 좀 풀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진들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번 코로나 시기에 한 명이 일주일 동안 이제 사용했던 이제 플라스틱의 양입니다. 저희가 18년도에 이제 쓰레기 대란이 있었을 때 이런 그 일회용 플라스틱들이 우리 집에 그리고 내 주변에 이렇게 쌓인다라고 하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들을 굉장히 잘 알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보이지 않는 저희 뭐 매립이라든지 폐기로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을 저희는 사실 실제로 공감을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는 해결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회용 플라스틱이 저희 이런 시장에 들어온 거는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슬로건이 그 설거지에서 혁명이었거든요. 저희가 우리 정말 많이 일회용품을 쓰고 있지만 사실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봐요.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편리하고. 그러면 저희는 사실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과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일회용 플라스틱은 아시다시피 엄청 저렴하고 그 편리성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긴 한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TV는 이제 트래시버스터즈고 저희는 이제 카페에다가 이제 다회용기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똑같이 일회용품을 쓰듯이 사용을 하시고 쓰레기통이 아니라 저희 전용 반납함에다 반납을 하시면 사실 일회용 플라스틱은 이제 선형 경제잖아요.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매각이라는 게 매립이 되겠지만 저희는 여기서 수거를 해서 공장으로 와서 세척을 하고 다시 제공해드리는 이제 순환경제 서비스입니다. 이런 용기들을 저희는 뭐 축제, 행사장 그리고 이제 기업에 있는 사내 카페, 이제 뭐 카페 뭐 이런 곳에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73개국이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좀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런 규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한국도 사실 한 3년 안에 이런 규제들이 발빠르게 이루어졌다가 다시 좀 퇴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여기 시민분들도 너무 많이 아시는 게 이게 뭐 매립이라든지 소각에 대한 이게 사회적 비용도 크고 국가 단위에서 이게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인식들은 다 하고 계세요.
이런 공감대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다 형성돼 있지만 솔루션이 좀 부재하고 그 앞에서 그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규제가 저희는 굉장히 많이 받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미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뭐 이런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제 힙스터 문화들, 좀 하면 좋은 것들, 좀 극소수에 대한 거에 있어서 지금은 좀 이제 필수적인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 그게 뭐 유통업계라든지 마트 쪽,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오히려 정부보다도 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식 변화로서 소비 패턴의 변화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들 뭐 10명 중에 뭐 9명은 뭐 사실 10명이겠죠. 뭐 이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다 그렇잖아요. 이게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독일, 뭐 중국, 슬로바키아, 유럽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들 그리고 요거는 최근 기사긴 하지만 이제 서울시도 이제 1,000명 이상 모이는 축제에서는 이제 일회용품 사용들이 이제 금지가 되고 다회용기 사용들이 이제 의무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규제만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고 나야 되니까 이런 대체제의 필요성들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충무로에 있는 이게 저희가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여기 충무로에 있는 남산골 한옥마을이라는 곳이고 제가 19년도까지만 해도 여기 이제 축제 기획자로 있었어요. 축제 기획자로 있고 근데 이제 축제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저희는 주말에 한 4만 명 정도가 오거든요. 그리고 매주 이런 축제들을 하게 되고 근데 그만큼 쓰레기를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시키죠. 이거는 저희가 하루 행사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쓰레기들을 사실 관객들은 보지는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 전부 일회용품들이었고. 근데 이제 제가 서울시에 속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때 19년도 1월 1일에 이런 게 내려옵니다. 이제 다양하게끔 뭐 청사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거든요. 뭐 이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체를 하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데 제가 속해 있었던 이런 행사와 축제는 가이드라인이 없고 이제 관객들한테 오는 관객들한테 권고, 억제. 사실 그 5만 명에 대한 관객들을 저희가 뭐 전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뭐 용기를 들고 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사실 이건 솔루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저는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정말 그냥 직장 생활로 그냥 생을 마감하는 플랜들을 지금 잡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그냥 사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이 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뭐 주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러면 이 축제와 행사장 안에서 지금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를 다회용기를 제공해드려서 수거 세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수익성도 좀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축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사실 축제 감독님들한테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 좀 여쭤봤어요.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하세요? 너무 힘들지. 보통은 뭐 이제 스태프들 불러서 이렇게 쓰레기 치우고 하는 부분들의 문제 인식은 있지만 사실 방법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 오게 된 좀 운명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한테 10억을 지원해 준다는 지원 사업이 하나 이렇게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뜬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경쟁률이 한 30, 40대 1 정도 되고 저희는 아직 사실 법인도 설립하기 전에 퇴근한 다음에 이제 기획서를 막 썼었어요. 뭐 이렇게 축제와 행사장, 이제 문화예술 공연장까지 이런 일회용품을 해결하는 이제 다회용기 문제를 근데 이제 거기서 덜컥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수였던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이제 사표를 내고 저는 이제 또 예대를 나왔으니까 주변에 있는 예술인 5명을 모은 것도 실수였었고 그 5명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일회용품 문제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음악 축제가 있었어요. 이제 한강에서 하는 이제 서울 인기라는 음악 축제인데 제가 일단 감독으로 있으니까 한 3,000명 정도 되고 24시간 정도 운영을 하는 축제라서 일단 베타 테스트를 해보자. 들어오는 음식 부스들한테는 들어오기 전에 일회용품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저희가 다회용기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오는 관객들한테 다 다회용기를 제공해드리고 했더니 사실 저희는 이제 한강에서 하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쓰레기를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 공무원한테 이게 검사를 맡아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쓰레기 사진이 이제 맨날 마감이었었어요. 이게 17년도 쓰레기고 18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00리터짜리가 한 350개까지 나왔었거든요. 이제 관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데 좀 결과가 조금 놀라웠던 게 저희 서비스 오픈을 한번 해보고 5개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그 5개가 원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페트라든지 이제 F&B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근데 이건 너무나 단순한 결과인 게 당연한 결과인 게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축제에서 규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가. 그리고 저희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라서 가장 염려했던 거는 불편해하면 어떠지? 일회용품보다 불편해하면 어떠고 뭐 위생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분실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이 너무 아니었던 게 저희 인스타그램이 보통 이제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뮤지션이 좋았다든지 오늘 날씨가 좋았다든지 맛이 좋았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도배가 되는데 이때 축제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다회용기를 써서 일회용품 없는 축제라고 도배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근데 불편해하지도 않고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일단 축제장이 깨끗하니까 그 말은즉슨 다들 원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돌아왔던 게 그냥 주최 측에서 이런 제도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쓸 수 있고 너무 편하던데 사실 여기에 너무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축제만 한 1,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냥 이건 문화관광부에서만 주최하는 축제고 이런 민간 축제 행사까지 하면 사실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 문제를 시작하기 위해서 20년도 1월 31일 날 축제 감독님들이랑 이제 좀 공연 예술계 사람들을 불러서 쇼케이스를 했어요. 쇼케이스 하고 그 다음 날이 그 대구 확진자가 나온 날이었거든요. 그 다들 이거 더워지면 괜찮대요. 더워지면 되게 괜찮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고 근데 저희가 오픈을 하고 뭐 보도 자료가 조그맣게 하나 나갔었는데 적어도 한 600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어머님들도 연락이 오셔서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야. 너희가 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이게 다들 좀 원했던 건데 누군가가 이제 그때는 또 청년이었으니까 청년들 고맙다. 제안서를 줘. 내가 지금 바로 지자체로 갈게. 그래서 전국에 이제 축제를 하시는 분들한테 예약이 한 400건 정도가 돼 있어서 봐봐. 정말 많이 원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기에서 딱 될 수가 있구나. 저희가 시작할 때는 사실 다회용기라는 워딩 자체도 없었어요. 다회용기가 뭐야? 근데 지금은 그 뒤로 이제 4년이 지났지만 좀 여러 가지로 좀 활성화가 되긴 했지만 1년 동안 그 서울시에서 받았던 돈도 다 떨어지고 매출이 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그때 이제 좀 눈을 돌렸던 게 코로나 때도 지속됐던 기업에 있는 사내 카페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이제 뭐 사실 비즈니스 안에서는 그냥 피봇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축제는 다시 돌아올 것 같지는 않고 코로나는 계속 지속되고 그래서 기업 사내 카페 쪽으로 사업을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ESG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없었던 서비스인데 기업 안은 인아웃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사내 카페에서 먹고 다 층별로 가서 반납을 하시거든요. 그럼 똑같은 프로세스로 일회용품처럼 편하게 저희 반납함을 층별로 두고 사내 카페에선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그래서 광화문에 있는 여기 KT 본사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하고 그 아까 축제또와 똑같이 한 200군데 기업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ESG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찾아보고 어떤 걸 할 거는 없으니까. 근데 뭐 다회용 컵 간단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기업 사내 카페 쪽에 이제 중심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하루에 한 13만 개 정도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하루에 13만 개 정도 일회용품을 줄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한 4,700만 개 정도를 13만 개를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은 사실 불편한 건 없어요. 똑같이 일회용품을 쓰는 프로세스와 똑같이 사용하시고 반납하시고 탕비실 같은 경우도 종이컵 대신에 그냥 다회용 컵으로 쓰고 종이컵 두세 번 쓰지 말고 다회용 컵 한 번으로 4번씩 쓰시고 그리고 설거지는 하지 말고 반납하면 설거지는 제가 하고 그래서 이게 KT 같은 경우는 한 층에 이렇게 30개 정도가 나왔는데 또 똑같이 도입하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 빼고 3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들도 신사옥이라든지 네이버 두 군데 다 이제 지금 저희 용기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LG전자 평택도 지금 더 저희의 다회용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KT 광화문은 탕비실이랑 사내카페에서 사용하시고 있고 저희의 가장 좋은 고객사면서 큰 게 삼성전자는 하루에 7만 잔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아리백을 가입하면서 삼성전자 안에 있는 모든 용기들을 다회용기로 교체하라는 경영진 지시가 있어서 안에 있는 도시락, 컵들 지금 저희가 전체 교체하게 되면 한 30만 개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에서 지금 많은 동참들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회용품들 대신 다회용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처음에 저희가 서비스를 오픈하고 난 다음에 이런 뭐 보도 자료라든지 뭐 이렇게 방송에 나갔을 때 정말 다음에 일회용품 문제가 이제 뭐 그 인터뷰를 하면서 어디가 좀 되게 심각하냐라고 했을 때 영화관 문제 너무너무 심각하다. 여기는 또 코팅이 돼 있어서 재활용도 안 되는 소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영화관 3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그쪽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론들이 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CGV 영화관에 지금 서비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도 서비스들이 들어가고 있고 이제 축제 행사는 원래 축제 행사로 사업을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곳곳에서 축제에서 저희 용기들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그래도 다행히 이런 저희와 같은 이제 서비스들을 하는 곳들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갈 수 있는 저희가 이런 서비스가 좀 많아졌다라기보다 저희는 사실 시스템 체인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조그마한 행동들 자체들이 보여져야지 뭐 조례라든지 그리고 뭐 법규가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우려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았던 것들이 좀 사실인데 지금은 조금은 그 기업에서도 쓰고 영화관에서도 쓰고 축제에서도 쓰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전파되는 것들이 아마 좀 문화가 되고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사용자는 저희가 한 2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처음에는 저희 그 예술가 5명이 그냥 집에서 설거지 하듯이 설거지를 했어요. 그 세척기를 하나 사놓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한 500개를 씻는데도 진짜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이 사업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일회용품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화 컵 세척기를 개발하는 쪽에 저희는 R&D에다가 엄청나게 좀 투자를 많이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됨으로써 일회용품을 이길 수 있는 범위까지 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다회용 컵을 제공해드리고 수거할 때 이제 탄소 배출이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일회용 컵보다 이 한 컵은 저희는 한 250번에서 300번 정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 한 컵이 사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250번, 300번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저희가 있는 부분들 저희의 추정으로 한 590톤의 이제 탄소 배출 저감 효과까지 이루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실 이 컵 시장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사내 카페,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그리고 축제 행사 일회용품들. 지금 원래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기존 세척업들은 이런 수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것처럼 저희도 처음에 이제 개발되기 전에 100명 정도가 세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들 일회용 플라스틱이든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결국엔 마지막에 돌아오는 거는 프라이스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얼마에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일회용품보다 얼마만큼 저렴하게 제공해 줄 수 있냐가 사실은 답이더라고요. 그거랑 비슷하기만 하면 쓸 게인데 그거보다 비싸면 사실 안 쓰는 게 현실이었어요. 아마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너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이 100명들을 저희도 컵 하나 세척하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300원 정도가 원가가 나오더라고요. 안 써요. 저 같아도 안 쓰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3년간 R&D를 하면서 바꾸게 됐습니다. 그 100명이 하고 있는 거를 지금은 3명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회용품보다 저렴한 단가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지금 일회용 플라스틱에 이제 뭐 홀더라든지 뚜껑 이렇게까지 다 했을 때 가격대가 한 이 정도로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는 90원에서 100원 정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쯤 되니까 우리 안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있고, 이제는 그렇게 하기만 되면 뭐 이제 카페에 있는 점주님들이라든지 일회용품을 쓰는데 사실 일회용품보다 더 저렴해요. 저렴하고 의미 있으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붙으니까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이제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연말 같은 경우들은 이제 한 월에 한 400만 개 정도 이제 일회용품들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들은 계속 찾아다니고 있고,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광고비라는 거를 지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찾아서 오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구나, 그런 니즈들을 너무 크게 알게 됐고, 사실 처음에는 이런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네이버가 연락 왔을 때 막 사실 덜덜 떨었죠, 뭐 기업에서.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들어오면 되게 당연한 수순, 기다리세요. 지금 아직 저희는 세척할 수 있는 양이 지금 부족하니까 한 두세 달씩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격려도 받았고 관심도 많이 받았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이제 예술이라는 거 연극을 시작할 때 꽂혔던 멘트 때문에 예술을 시작했는데, 예술은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에 대한 문장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컸었고, 지금 저희도 회사에 원 페이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비즈니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저희는 예술의 형태가 지금 이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조금 더 행동적인 예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뿌듯하면서도 어떤 결과들이 좀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의 레퍼런스들을 조금 보면서 저도 사실 저의 축제, 그리고 저의 바운더리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그 박사님이랑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 연합이랑 움직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쌓여서 제도로 가야 되거든요. 이 제도가 없으면 사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좀 방해를 하고 있는 요소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안에서의 좀 레퍼런스들이 조금 더 쌓여서 좀 저희가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힘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문화로 좀 정착할 수 있게끔 저희 안에서도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이제 소비자의 이제 패턴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어져서
그 인바운드 건수,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이제 유입되는 건수들이 이런 행동들을 할 때마다 한 9배씩은 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5년부터 이제 전체 상반기에 대한 이제 서비스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마치 저희가 그 It's not a big deal이 별거 아니야라는 뜻이잖아요. 저희 회사의 슬로건인데 이게 처음에 저희가 축제 서비스를 했을 때 관객이 해주셨던 말이에요. 여기서 축제장에서 이런 시스템 전환들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여기서 막 우리가 축제 가기 전에 막 용기 챙겨가지고 거기서 먹었던 음식 챙겨서 또 용기를 다시 가져가고 이런 번거로움도 없이 이런 시스템들이 전환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빅딜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시스템들이 전환되면 정말 뭐 큰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